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이 마감돼 가네요, 그죠? 날씨 많이 추워서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에서 보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강하죠. 특히 삼성전자, 대단하죠. 13만 달러를 넘어섰고 또 하나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이렇게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흘러갑니다. 특히 어제 미증시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2% 이상 뛰면서 실질적으로 좀 반도체 쪽에서도 막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많은 기대감들을 갖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그룹주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이제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룹주가 있는데, 이 그룹주 중에서 가장 강한 그룹주가 많은 가족분들이 아시다시피 현대그룹입니다. 예전부터 저희 현대그룹 관련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핵심적인 회사보다 밀어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현대차의 주가도 지금 산하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현대그룹에서 가장 밀어주는, 밀어주기 본다보다는 조금 집중을 갖고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죠. 이러면서 현대오토에버의 주가가 역시나 상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맞춰 가는 게 현대위아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를 잘 보는 것도 좋지만 현대오토에버나 현대위아를 좀 잘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항상 알려드렸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이제 나의 경제의 나의 공부하게 보면 이 현대차나 현대위아, 특히 현대오토에버 얘기할 때는 벌써 한참 됐어요. 뭐 지금 뭐 상 날아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저 종목 날아가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건 미리미리 이제 공부해야 돼요. 시장이 끝나면 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하고 어떤 종목이 강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 얘기는 제가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 의해서 벌써 현대오토에버 그 위아 얘기한 지가 실제로 언제일 정도 모를 정도라가 예전에 아주 바닥에서부터 좀 잘 보고 계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월봉 고점보다는 월봉 바닥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죠. 바닥권에서부터 탄탄하게 잘 매수해 놔야 올라갈 때 남들이 엑시트 할 때 같이 엑시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 공부하는 뭐 이 내용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당연히 저거는 제가 매일매일 공부하기 때문에 가족분들하고 미리 바닥권에서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지금 이제 복귀 영상을 하고 보니 이미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올라온 거 저거는 지금 누가 모르나 그죠? 이렇게 뭐 저 올라간 거 나도 알겠다 이게 아니라 이전의 금이 이미 그 전부터 현대차가 20일선을 깨지 않고 이런 데 있었을 때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월봉에서 3번 차트를 만들어서 좋다고 그랬죠. 이게 삼성전자하고 똑같아요. 자, 삼성전자 보면 여기서 3번 차트 만들어주고 이게 3번 차트죠. 1번 차트, 2번 차트, 3번 차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1번 차트. 이게 이제 설명은 제가 나의 경제에 매일 올려놓거든요. 2번 차트.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게 3번 차트인데, 사실 뭐 제가 남발을 붙였을 뿐이지, 이제 책에 보면 뭐, 그 윌리엄 운일의 그 커비드핸들, 뭐 이런 책이라든가 또는 뭐 시장의 마법사들, 터틀 트레이딩에 관한 뭐 그 데니슨 같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투자가들이 이미 차트를 다 말해준 거고, 저는 남발을 붙인 것 뿐이에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3번 차트를 만들어줬을 때 강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고, 현대차도 여기 3번 차트. 특히 이는 월봉에서 3번 차트이기도 하고, 일봉에서도 이게 각각의 3번 차트가 잘 나오는 자리들 여기거든요. 바로 눌림목의 매수고, 현대와 전부 다 마찬가지다. 다 이런 과정을 거들 주식이 뛰죠. 물론 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 기업에 대한 이슈, 좋은 뭐 어떤 그 로봇에 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반영되기 전에 이미 차트가 반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가족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스보다는 차트를 반드시 꼭 잘 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이 뛰니까 뭐 많이 뛰어서 뭐 신규로 들어가라 뭐 이렇게 다시 매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채널은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린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저도 주식이 뛰고 올라갈 줄 몰라요. 그러고 이미 많이 올랐어요. 제가 현대오토모가 얘기할 때가 처음에 여기였었고, 두 번째가 여기, 세 번째가 여기인데, 쭉 올라갔죠.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야도 마찬가지고, AHL만도 1번 차트 계속입니다. 이 시에서 안 껴있으니까 내일 잘 보셔야죠. 근데 이런 건 사실은 이미 뛰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 이미 뛴 다음에 전 나도 얘기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차트의 어떤 흐름과 변화를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궁금하시죠? 현대차가 왜 이렇게 강할까? 도대체.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가 엄청 강합니다. 현대차가 많은 이제 자동차 이 주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근간에 이제 현대차가 나아가는 방향을 잘 보면 어디로 가냐? 로봇이죠, 그죠? 그래서 근간에 이제 CS는 이제 그 보면 이 최고의 로봇으로 꼽힌 이 그 로봇이 바로 그 아틀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에서 만든 자 로봇입니다. 이제 우리 주제는 이거예요. 영상이 좀 길을 수 있는데 그냥 재밌게 보실 분들 보시고 사실 뉴스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이미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 다 올려놨고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자 보겠습니다. 세스 2016 최고의 로봇으로 뽑힌 현대차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도대체 이 친구가 왜 주목받냐는 거죠. 그죠?
글로벌 IT 매체 이제 CNET라고 있는데 여기서 선정한 자, 최고의 로봇으로 이 아틀라스가 드디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현대차 한국 기업이 만들었다는 게 좀 더 자랑스럽죠. 그죠? 자, 글로벌 IT 매체 CNET에 여기 선정한 최고의 로봇으로 다 선정된 게 바로 이 아틀라스예요. 현대차 그룹의 이 로보틱 계열사가 있죠. 그죠? 바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여기서 개발한 거예요. 세스 공식 파트너 미디어가 선정을 했고 단순 전시용이 아닌 산업 현장 투입 가능성이 바로 이제 산업 현장으로 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아틀라스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틀라스가 실제 공장에 투입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된 실사용형 휴머노이드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아틀라스가 이제 보통 다른 로봇들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겠죠. 이게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한 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아틀라스가 기존 로봇하고 다른 점, 이 차별점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지금 많이 뛰는 거거든요. 자, 아틀라스는 사람처럼 걷고 들고 작업하는 범용 로봇을 목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피지컬 AI라고 하죠. 피지컬 AI가 이 로봇하고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합니다. 울퉁불퉁한 산업 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을 해요. 최대 50kg 하중 작업이 가능합니다. 부품, 운반, 그리고 중량물 취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밀 작업 수행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 손에 가까운 구조라는 거죠. 사실 로봇주 중에 예전에 많이 뛰는 그 로봇주 보면 이게 사람 손이잖아요, 이게. 이 각각의 관절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감속기라든가 액추에이터 이런 분야들이 좀 로봇주 중에서 좀 흐름을 많이 가져가고 많이 폭발적인 그 흐름을 가져가는 급상승을 했던 이유가 바로 관절 부분 때문에 그린 건데 이 아틀라스가 바로 정밀 작업 수행 산업선에 가까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56개의 자유도 관절 움직임이 매우 세밀하죠. 따라서 아틀라스나 뭐 이런 데 납품하는 액추에이터 기업들의 주가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촉각 센서 탑재라고 있는데 이게 힘 조절이 필요한 작업 수행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셀스에서 가장 최고의 그 로봇으로 뽑힌 이유이기도 하죠. 이 로봇의 자유도라는 게 있는데 DOF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자유도가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이 손 관절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 손팔처럼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작업뿐만 아니라 조립, 정렬 같은 섬세한 작업까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보통 산업 현장에 로봇 하면 이렇게 왜 크게 생겨가지고 그냥 뭐 물건 나르고 뭐 이렇게 집게벌 같은 거 여기다 옮기고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로 관절들이 움직이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틀라스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실제 지금 어디에 쓰이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검증이 조금 더 성능이 되면 전체적인 산업 분야로다가 다 확장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지금 폭발적인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현대차나 현대오토, 현대야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자, 실제 어디에 쓸 예정인가 보겠습니다. 자, 아틀라스는 전시용이 아닌 산업 현장 도입을 전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2028년도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여기에 다 들어가고 부품 정리, 시퀀싱 등 안정성과 효율이 검증된 공정부터 투입이 됩니다. 즉 지금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공장을 짓고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죠. 여기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 2030년까지 조립 공정,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은 확대가 돼서 근로자의 안전이 개선이 되고 스마트 팩토리도 거의 고도화가 됩니다. 이후에 더 조금 더 정교해지면 성능을 검증한 후에 현대차 그룹 글로벌 생산 거점에 전부 다 이 로봇을 확대 적용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현대차 주가에 영향을 주고 또 이러한 로봇을 또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도 현대차의 기술력이 좀 굉장히 좀 필요하겠죠. 사실 이 로봇은 사람 일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로봇은 아니에요. 이제 공개된 목적은 이제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체가 아닌 보조 역할을 갖고 있고 반복적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맡고 사람은 품질 관리, 판단 업무에 좀 집중하는 구조를 좀 갖게 됩니다. 자, 실적으로 공장에 쓰이기 위해서 현실적인 좀 설계 부분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이 현대차 주가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쓰기 위한 현실적인 설계. 자, 아틀라스는 실제 공장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영하 20도에서 보통 이제 실온 40도까지 정상 작동을 하고 방수 설계, 세척 가능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고 자동 배터리 교체가 됩니다. 요새 왜 2차 전지 많이 떨어지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2차 전지의 그 앞으로 활용 방안은 엄청 커요. 위성이나 로봇이나 하다못해 이런 거 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 로봇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이제 큰 마트를 가잖아요. 이게 마트를 갑니다. 뭐 시장 보러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는데 이게 장바구니가 필요가 없어요. 이 장을 담을 수 있는 로봇가 있어요. 이렇게 뭐 사람처럼 생겼거나 어쨌거나 그러면 이 로봇가 장을 담글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예전에 한번 읽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마트를 들어가면 얘가 따라다녀요. 이렇게 따라다녀가지고,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가 여기에 전기줄을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를 장착해요? 배터리를 장착해야 되죠. 그래서 2차 전지의 가능성에 대해 너무 의심하지 말고 2차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조금 로봇 얘기하는 날이니까 또 연속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작업을 전부 다 좀 하루 내에 전부 다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요. 이 피지컬 AI라는 게 아까 이제 공부하다가 좀 느낀 건데, 물론 그렇다고 터미네이터급은 안 되겠지만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행동을 하는 AI거든요. 이제 우스갯소리 그 생각을 했어요. 우스갯생각으로. 야, 이게 지금 옛날에 영화로 보던 터미네이터 시장이 지금 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영화로 나왔던 부분이 자꾸 현실화돼 있죠. 그죠? 우리가 나이가 이제 제가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 영화에서나 보던 게 자꾸 현실화가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특히 이제 현대차고로 이제 주목이 받는 이유가 있는데, 이번 평가가 단순히 로봇 기술이 아니라 현대차고의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까지 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뭐가 있냐면 AI 로보틱스 기반 제조 혁신 기업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즉 사람 중심의 자동화, 그리고 단기 이벤트로서는 장기 산업 전략.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나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다 계속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아틀라스는 미래의 공장의 상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간에 보면 이제 차트 분석이 이따 해드리겠지만 같이 따라다니는 애가 현대위아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카페에다가 현대위아가 이래서 강해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따로 올려드렸었는데, 이 현대위아 쪽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피지컬 AI 쪽 로봇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 미국까지 전부 다 이제 피지컬 AI 로봇에 대한 좀 이슈가 좀 강해지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이 자 본격화됐습니다. 중국인 사실 물량 공세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적으로 좀 정교한 기술이나 좀 이렇게 세심한 서비스 이런 거는 중국이 절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게 스스로 움직이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급은 안 되지만 그러한 기를 갖고 있는 이 그 AI를 피지컬 AI, 또 이런 걸 장착한 로봇을 피지컬 AI 로봇이라고 하죠. 피지컬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피지컬 AI가 중요한 이유가 최근 글로벌 로봇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피지컬 AI라는 거죠. 단순히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한 다음에 다시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이 AI를 갖고 있는 이 두뇌.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두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진짜 그 터미네이터 비슷한 이런 게 이제 피지컬 AI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대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경쟁이 약간 중국이긴 한데, 사실 중국은 좀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가 뇌피셜로기가, 저는 국뽕 한번 할게요, 그죠? 우리나라 현대차를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의 장점이 그거죠. 항상 좀 싸고 빠르게. 좀 싼 거를 많이 이제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력으로. 자, 중국은 왜 싸고 빠르게 밀어붙이냐면 중국 로봇 기업들의 전략은 명확해요. 좀 싸게 팔자. 일단은 보급을 많이 하자. 그래서 중국 로봇 산업 특징을 보면 휴머노이드 가격이 1만에서 2만 달러대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연간 수천 대 단위 양산 계획을 갖고 있고 자국 시장 중심으로다가 빠른 확산을 갖고 있어요. 정부 지원 내수 기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중국의 바로 전기차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하고 이 배터리 기술하고 이 로봇 기술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승부처는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플러스 이제 데이터인데, 이 고정밀 제조 데이터라든가 실제 생산 현장 기반의 곰프질 데이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움직임이라든가 또 AI 학습용 데이터의 질이라든가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현대차 그룹이 로봇 하드웨어, 공장 데이터,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를 통합 전략으로 접근 중이기 때문에 특히 현대차 공장, 이게 부자 공장에 직접 투입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비용이나 원가 절감도 되고, 아틀라스 같은 어떤 로봇의 기술력이 중국의 저가형 로봇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그룹 쪽가 강하니까 현대 위아도 강하고 많은 이제 그 현대 그룹 쪽이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CES 2029에서 새로운 기술 많이 공개했는데, 결국은 이 그 현대위아가 주목받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핵심 기술은 열 관리 시스템, 또 제조 물류 자동화를 위한 모빌리티 그룹, 미래 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구동 저항 부품, 이런 게 좀 굉장히 부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뛰면서 안 그래도 현대차 그룹이 좋은데 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 기업으로서 점점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현대차 그룹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로봇과 뭐 이런 어떤 그 새로 그 모빌리티 자동차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가 그간의 많은 가족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제 시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자율주행 관련주가 이제 뛰려면 요 자율주행 관련 가지고 소프트웨어 그룹들이 있거든요. 요게 이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그룹들 중에 소형주들이 있어요. 소형주. 물론 대형주도 좋긴 하지만 이 소형주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좀 많이 올라갔죠. 그죠? 원익홀딩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원익홀딩스인데 원익이고 제가 이제 이 친구 얘기했을 때 이제 바닥에 있었을 때 이제 이런 데거든요.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 올라갔어요. 물론 이거를 다 버티고 안 버티고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해드린 여기긴 하지만 여기까지 매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힘,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보통 많이 좀 10배를 뛰는데 이 친구 20배를 뛰었어요. 그런데 금방 알려드린 대로 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 소형주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성호전자를 볼게요. 자, 이런 친구들이 왜 뛸까요? 지금 엄청나게 뛰죠. 일봉에서 보면 1,000원짜리가 지금 12,000원 됐어요. 10배가 됐어요. 10배. 자, 왜 뛸까요? 금방 알려드린 대로 보면 전자 쪽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가장 큰 그림은 결국은 이 전자 쪽 회사들도 어디를 가냐면 바로 자동차의 센서,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같이 가야 되는 어떤 그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로봇하고 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AI를 이용해서 자율로 움직이려면 자율주행 시대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반도체가 필수죠. 그 중에 전자 쪽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이 있고 소형주다 이러면 공부해야죠. 이런 친구들은 제가 전부 다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 하나하나 찾아서 올려놓고 있어요. 자, 공부 안 해서 수익을 못 내는 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먼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올려놔요. 여기 다 그런 종목들, 뭐 수상한 움직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런 친구들이 뭐 많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우리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그 종목들이 앞으로 뛸지 떨어질지 전 모르겠어요. 원익홀딩스 지금 20배 떴으니까 그런 건데 저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보는 자리가 굉장히 월봉 바닥에 있거나 이렇게 성호전자처럼 월봉 바닥에 있고,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산업의 큰 흐름을 같이 가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바닥에 있다면 잘 봐야죠. 하이제너라는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바닥권부터 얘기했거든요. 잘 보고 계시라고. 여기죠, 여기.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데 사야죠, 주식은.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산업의 큰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된 흐름. 이런 걸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현대의아가 강해지는 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번에 CES 2016에서 전기차 핵심 기술인 열과리 시스템을 이제 공개를 했고, 제조물류 자동화량 모빌리티 로봇 이것도 공개를 했고, 미래 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구동 조향 부품에 관련한 얘기도 다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카페에 다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최고의 로봇으로 뽑힌 현대차 휴머노이드 이 얘기도 해드렸고, 전적으로 제 영상 제 유튜브 채널 위에 보면 카페하고 다 있어요. 다 일본 회원들도만 보셔도 거의 볼 수 있는 글들이 많고, 이렇게 뭐 이게 쭉 있어요. 오디오 명가에서 금 알려드린 대로 원익홀딩스나 뭐 이런 툴처럼 바닥에서 이제 자율주행 그 산업을 다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업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게 보면 제가 항상 우리 채널에 장점이 있어요. 물론 월봉 고점에서 올라갈 때 사가지고 이제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는데, 뭐 올라갈 때 사가지고 트레이딩 할 수는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산업 구조를 알아가지고 바닥에서 사면 좋겠죠, 바닥에서. 그래서 현대의아도 제가 예전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쭉 빼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시장도 안 좋고 그러면. 자, 그런데 추세 전환이 되는 5개월 선이 여기 있었고, 요게 3분 차트, 3분 차트. 그러니까 금방 알려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전자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거든요. 이렇게 3번 차트. 이런 자리들이 현대의아도 있었어요. 이게 3번 차트잖아요. 특히 현대의아 공부할 때 가족분들한테도 60개월 선을 뚫어주면 제가 괜히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대로 쭉 날아가죠. 중장기 투자할 때는 일봉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장기적인 추세는 월봉을 보고 합니다. 이제 현대의아가 어디를 뚫었냐면 앞전 매물대를 또 뚫어놨어요. 여기. 이 가격대가 지금 9만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이 9만원대만 안 깨면 돼요. 기술적으로 일봉에서 5일선만 안 깨면. 저번에도 제가 현대의아 같은 친구들이 20일선 안 깨면 매수 타이밍에 그냥 쭉 들어가시라고 결국 난리가 났거든요. 이건 현대오토보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높지만 제 현대오토보 얘기할 때가 역시나 이거 다 뚫고 나가줄 때,
일봉에서 이제 여기 이런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 놓치지 않아 이만큼 수익이 나겠죠. 이제 와서 현대오토모를 보는 분하고 여기서부터 현대오토모를 보는 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이게 공부의 차이예요. 이 공부를 안 해놓으면 어라 현대가 왜 올라갔지? 현대차가 왜 올라갔지?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산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 바닥에서 산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월봉 바닥주의 위력이죠. 이건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 보면 물론 월봉이 높은 친구들도 많아요. 이거 우리가 공부한 친구들인데 강한 친구도 많고 모베이스전자 같은 경우도 금방 알렸다시피 이 자율주행하고 엮이면서 전자 쪽으로 같이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현상 찍었거든요. 지금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월봉 바닥에서 전자 쪽에서 바닥 쪽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반드시 하셔서 공부 안 하고 수익 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연히 뭐 오늘 올라가는 걸 쫓아가 샀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예, 반드시 어느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될지 알아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기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정립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자리가 이제 낮은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식을 다시 볼 때는 월봉에서 바닥에 있는 주식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씨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